다녀왔습니다. 방과 후 집에 돌아와 가방 벗고 손 씻고 간식까지 챙겨 TV 앞에 앉으면 우리의 친구 만화가 있었죠. 어린 시절 즐겨보던 만화를 얘기하며 만화에 진심이던 그때, 걱정 없던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여러분께 동심을 처방해드릴 만화 약사 이나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듣고 동심 처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 헷갈리는 2학번 새내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집단마다 저를 보는 시선이 혹은 집단 속에 있을 때 저의 캐릭터가 각각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저는 애교도 되게 많고 분위기도 잘 살리는 막내인데 학교 동기들한테는 제가 극 아이 인간으로 인식되고 또 어떤 동아리에서는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아직 성장하는 새내기인데 다른 동아리에서는 엄청 성숙하다고 칭찬받고 이게 제 기분 탓일진 모르겠는데 한번 그 집단에서 어떤 식으로 나라는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많이 혼란스러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은근 다들 한 번쯤 거쳐가는 고민인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누굴까? 뭐 이런 고민하면 떠오르는 만화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오늘의 만화 캐릭캐릭 체인지입니다. 네, 저희 방송 우왕동심화는 매번 사연자님께 가장 적합한 만화를 선정해서 그 만화를 잘 처방해 주실 수 있는 찐 덕후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거든요. 이번 6화는 특별히 두 분의 전문의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연씨, 경민씨. 이제 앉으셔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부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진짜 안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캐릭 체인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인 PD님이 초대해 주셔서 여기에 출연하게 된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연이만큼 오타쿠는 아니지만 나름 캐릭 체인지는 즐겨보는 편이라서 캐캐치 찐덕후로 나오게 된 김경빈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반가워요. 저는 이제 매번 한 분씩만 뵀었다가 이렇게 두 분 뵈가지고 네. 저도 진짜 두 배로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서로 원래 아는 사이시라고요? 네, 저와 경빈이 그리고 수인 PD님까지 네. 같은 고등학교에서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네. 저희는 고등학생 때부터 만화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정말 빠지지 않고 열띤 토론을 벌였었거든요. 네. 이제 수인 PD님께서 그거를 캐치하셔서 저희를 이번 편에 초대해 주신 게 아닐까 합니다. 진짜요? 네. 너무 좋아요. 약간 고등학생 때부터 그러셨다니까 엄청 기대가 되는데 오늘 잘 해주시는 거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추억의 노래 한 곡으로 캐캐체가 한참 방영되던 그때 그 분위기 살려볼 건데요. 저희 첫 번째 곡으로 소녀시대의 G 듣고 오실게요.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My angel and my girls, my sunshine. Let's go.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걸.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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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너무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어 사랑에 빠졌어 수줍은 걸. Baby, baby, baby,
부끄러워하는 날 용기가 없는 걸까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 두근두근만 졸이며 바라보고 있던 날 눈이 부셔 깜짝 놀란 나는 짜릿짜릿 몸이 떨려와 젖은 눈빛 oh yeah 좋은 향기 oh yeah 눈이 부셔 눈이 부셔 너무 깜짝 놀란 나는 짜릿짜릿 몸이 떨려 젖은 눈빛 oh yeah 좋은 향기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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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녀시대 G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자기소개까지 했었는데 과연 세연씨, 경빈씨가 정말 캐캐체 처방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찐 덕후가 맞으신지 제가 간단하게 퀴즈 딱 4개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이니만큼 난이도는 하이고요. 캐릭캐릭 체인지에서 바깥으로는 쿨앤 스파이시 성격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귀여운 것도 좋아하고 속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바로 아무. 네, 맞아요. 아무입니다. 사실 아직 정답이 나오긴 이르죠. 아직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이 아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마치 학생회 같은 특별한 무리가 있습니다. 로열 케이프를 입고 엑스알을 무찌르며 힘을 모아 학교와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 이 무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의논할 시간을 앞으로 3초씩 드릴 테니까 제가 3, 2를 세면 맞춰주세요. 3, 2, 1 정답은요? 가디언즈. 네, 맞습니다. 사실 찐 덕후라고 하셨으니 여기까지는 가볍게 맞히시는 게 맞겠죠? 처음에 아무는 로열 케이프가 입기 싫다는 이유로 가디언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가디언즈의 주역이 되어 엑스알을 정화시키고 다닌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릴게요. 캐릭캐릭 체인지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마음의 알인데요. 캐캐체 세계관에 따르면 아이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알이 있는데 이건 그 마음 그 자체나 꿈 아니면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희망적인 마음의 알이 XR이라는 걸로 변할 때도 있는데요. 마음의 알의 주인이 난 그런 모습은 될 수 없어, 이룰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꿈과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부정해버리면 마음의 알은 X 표시가 붙은 XR로 변해버립니다. 마음의 알 대신 XR을 가진 아이들은 텅 빈 눈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XR을 의도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못된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서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의할 시간은 30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하려다가 엠브리오를 찾으려고 했지. 근데 엠브리오가 그게 XR을 정화할 때 잠깐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량 생산해서 엠브리오를 붙잡으려고. 끝나셨나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럼 바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해주세요. 일단 이 회사의 이름은 이스터사고요. 맞아요. 왜 이 이스터사가 XR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깨끗이 세계관에는 엠브리오라는 마법의 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마법의 알이 이제 그 가디언즈가 XR들을 정화를 할 때마다 잠깐만 뚝 이렇게 나타나다가 네. 사라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스터가 그 점을 깨닫고 XR을 대량 생산해서 엠브리오 알을 미끼로 쓰려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덧붙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문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인물 퀴즈인데요. 그 앞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미지를 보고 이름을 한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3초 안에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땡을 외칠 거고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두 분이서 한 인물씩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왕복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세연 씨부터 시작해주세요. 토마, 세라, 다이아, 루이, 수, 유이,
제가 3초를 세려고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중간에 살짝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니만큼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항마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무가 XR을 정화시킬 때 쓰는 동작이 바로 오픈하트죠. 네. 아무가 이 오픈하트 기술을 뽐낼 때 그 멘트와 동작을 기억하시나요? 전 기억은 기억해요. 하는데 기억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상의할 시간 20초를 드릴 테니까 그동안 상의를 하셔서 카메라를 보고 이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초 상의할 시간 드릴게요. 이거 네거티브 하트 로프 온 하고 이게 잠시 걸리면 여기 끝나셨나요? 네. 먼저 연습. 오케이. 네거티브 로프 온 하고 네. 네. 지금 타이머가 딱 마침 끝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카메라를 보시고 이 멘트와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네거티브 네거티브 로크 온 오픈 하 네, 너무 좋아요. 와, 두 분 부끄러우셨을 텐데, 와, 진짜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제가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찐덕후 검증 통과하셨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또 캣캣의 오프닝 곡으로 과몰입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른 나 듣고 오실게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었어. 하늘의 작은 별들로 제 빛을 비추는데 날 몰라줘도 날 오해해도 언젠간 날 보여줄게. 날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달라질게. 솔직한 날 기대해. I can change, don't carry the emotion. 내가 가진 또 다른 모습. 숨겨왔었던 모든 내 사랑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걸. I can feel the happy emotion. 내가 또 다른 사랑인 거야. 나를 가렸던 기억 이제 모두 다 바꿔줘. Can it change. 행복하도록. Let it go. 날 몰라줘도 날 오해해도 언젠간 날 보여줄게. 날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달라질게. 솔직한 날 기대해. I can change, don't carry the emotion. 내가 가진 또 다른 모습. 숨겨왔었던 모든 내 사랑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걸. I can feel the happy emotion. 내가 또 다른 사랑인 거야. 나를 가렸던 기억 이제 모두 다 바꿔줘. Can it change. 행복하도록. Can it change. Can it change.
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최애 토크입니다. 이제 정말 저희 수다 떨듯이 편하게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그럼 경빈 씨부터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솔직히 진짜 최애 캐릭터를 정하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무가 이게 제 정말 전지적 김경빈 시점으로 보면 아무가 약간 저랑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속으로 되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스파이시 걸이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터프한. 근데 속으로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네. 사실은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맞죠, 나랑 좀 맞아요. 비슷하지 않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늘 캐릭 체인지를 보면 늘 사연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연이나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늘 중심에 서 있으니까 음. 그걸 보고 이제 사건을 해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한테 스며드는 걸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스며들지 않나. 아 맞아요. 약간 아며드셨다 이런. 아며들었다. 좋아요. 근데 저랑 진짜 비슷해요. 왜냐면 저도 뭔가 아무가 제 성격이랑 닮은 것 같아서 최애라고 꼽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좀 솔직하지 못하고 이런 편이었는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는 약간 누굴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좀 외향형 인간이 됐거든요. 근데 진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못 드러내고 약간 막 대외용 성격과의 차이? 이런 걸 아무가 좀 보여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좀 고민하는 게 제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점점 밝아지고 되게 막 외유내강이 되어가는 그 아무를 보는 게 저도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최애 캐릭터는 아무로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연 씨는요? 저는 아무가 아니에요. 저는 시우거든요. 오, 왜냐면 네. 자세히 보면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더라고요. 원래 시우는 무용가라는 그런 집안 대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장을 해서 무용하면서 초등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심지어 어릴 때는 여성 무용을 익히기 위해서 여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집안 교율을 따라서 여자인 척 시아로서 살아가는데 맞아요. 이게 뭔가 시우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시우가 진짜 자신의 모습인 그런 남자로 돌아와서 리듬이라는 수호 캐릭터랑 함께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다양한 운동도 하면서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성장인데 네. 시우가 나중에 자신의 슬럼프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시아의 모습으로도 변신을 하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을 보면서 시우가 되게 다방면으로 성장했구나를 느꼈어요. 맞아요. 오. 저는 이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시우라는 친구가 또 이런 모습이 있었죠. 맞아.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저희 최애 토크 한번 나눠봤는데 최애 토크의 번외로 이번에는 남주 토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캣캐츠에서 아무와의 러브라인 상대는 두 명이거든요. 바로 루이와 토마죠. 근데 둘 중 아무와 이어졌으면 하는 캐릭터가 누군지 저희 함께 얘기 나눠봅시다. 이번에도 경빈 씨부터 얘기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앞에 문제랑 지금 문제랑 둘 다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 명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 이게 두 명 중에서 고르는 건데 맞아요. 더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둘의 매력이 진짜 완전 거의 뭐 S극, N극 정도라서 맞아요. 너무 진짜. 상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 명만 정하자면 토마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토마는 정말 그 초등학생이라는 나이대에서 나올 수 없는 예를 들면 아무가 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가고 네. 있는데 갑자기 얼굴을 팍 들이밀어가지고 낼름? 그 아무가 먹던 거.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스킬을 정말 능숙하게 사용을 한다던가 네. 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 당시 여자애들의 마음을 매우 흔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런 면을 보면 불쑥불쑥 이제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토마가 조화를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사실 토마를 골랐어요.
이게 왜냐면 토마가 너무 늘 조용조용한 게 아니라 아무한테 좀 짓궂을 때도 있고 또 되게 든든하게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루이는 살짝 그 주변 친구들한테는 인기가 많지만 이제 우리 시선에서 보면 좀 아기 같고 좀 귀엽고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은 확실히 토마였던 것 같아요. 그럼 세연 씨는 둘 중에 누구? 저는 솔직히 캐릭 체인지를 처음 봤을 때는 루이를 더 좋아했어요. 오, 왜냐하면 루이랑 아무가 약간 그 시대 감성으로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달달한 데이트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에 저도 약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루이는 처음에 아무를 좋아했을 때 에뮬리 타트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변신한 네, 그 모습. 그 모습을 네. 좋아했잖아요. 근데 아모는 스우도 있고 미키도 있고 란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자아가 많은데 에뮬리 타트만 좋아한다는 루이의 말을 들었을 때 네. 되게 서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토마는 아무의 곁에 있으면서 아무랑 그렇게 장난도 치면서 토마 앞에서는 뭔가 아무 자신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뭔가 에뮬리 타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 그쵸. 자신이 맞아요. 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 하나만 좋아한다. 이건 좀 상처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상처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셋 다 토마인 걸로 결론이 났네요. 네, 여기까지 최애 토크와 번외로 남주 토크까지 맞춰봤는데요. 저희 이제 사실 최애 토크보다 더 재밌는 게 남아있어요. 이번엔 바로 빌런 토크입니다. 빌런. 캐릭 체인지를 보며 한데 약간 쥐어 박아주고 싶었다. 이런 빌런이 있었다면 저희 함께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세연 씨부터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캐릭 체인지에서 딱 정해진 네. 빌런은 있었잖아요. 이스토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스토사가 아니라 그 가디언즈 안에 있는 그 뮤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근데 왜냐면 네. 이스토사 같은 악역은 되게 입체적이고 사연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이는 원작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약간 네. 미패 캐릭터처럼 아. 나오니까 그 네. 시절에 저가 되게 싫어했었던 캐릭터였던 것 팀에 같아요. 도움이 많이 안 되는 네, 그런 네, 네. 느낌. 그렇네요. 그러면 경빈 씨는요? 저는 이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입체적이긴 하지만 네. 일단 궁극적으로 마음의 알을 품고 있는 아이들을 노려가지고 진짜 XR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려는데 그거의 목표가 네. 그저 엠브리오알을 찾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엠브리오알의 목적이 뭐 소원을 이루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스터사의 손자의 누리가 반짝거리는 게 갖고 싶다는 이유로 엠브리오알을 찾고 싶어 한 거라서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황당하고 정말 맞아요.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진짜. 근데 또 마지막에 또 누리가 왜 그렇게 된 건지 배경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되게 비인간적인 교육을 받아서 감정이 결여된 아이다라는 이유가 나왔을 때는 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저도 맞아. 모르게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공감 100% 하신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전 어릴 때는 그 루루라는 친구가 약간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스토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악당인데 그쪽이랑 되게 협력을 많이 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어서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죠. 맞아요. 뭔가 마법의 주얼리로 막 환심을 사서 애들을 막 마음의 알을 다 수수께끼 알로 만들어버리고 수수께끼.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너무 나쁜 짓인 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가끔 맞아요. 이렇게 막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유 자체도 어머니가 원래 영화 배우인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어린 딸 같은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라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굴 해야 될지. 맞아요. 그리고 좀 앞에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뭔가 루루가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가끔은 아무를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둘이 처음엔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가 나중에 친구가 되는 걸 보면서 되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물론 루루는 마지막에 아예 착하게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네,
네, 저희 여기까지 캣캣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찐 덕후라고 하셨으니까 캐릭터 말고 이제 본인들의 에피소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스트 두 분께서 이제 캐릭 체인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이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민 씨부터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 체인지를 보면서 그 등장인물들이 되게 부러웠던 점이 늘 가디언즈들의 경우에는 옆에 요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꽃빛 파티시엘도 네. 봤을 때 옆에 바닐라나 쇼콜라처럼 요정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맞죠. 요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길 갈 때도 뭔가 둥실둥실 이러고 있고 자기 전에도 같이 자면 너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 타이밍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수우랑 라니랑 미키의 알이 들어있는 그 장난감 세트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저한테 사주셨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솔직히 그게 정해져 있는 디자인이고 네. 비록 초등학생이었지만 그게 뭐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는 제가 요정이 진짜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생 때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 알들을 이렇게 품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매일 잘 때 이렇게 네, 진짜 계속 이렇게. 열정적이다. 진짜. 근데 저도 사실 요정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세연 씨. 저는 알을 품고 잔 적은 없지만 네. 캐릭 체인지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굿즈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진짜 모으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어릴 때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캡처해서 만든 만화들이 옛날에 네. 많았잖아요. 그걸 전부 다 사고 그리고 원작 만화도 샀었어요. 진짜요? 네. 와. 그게 전부 다 있고 네. 지금은 이건 진짜 최근 일인데 제가 캐릭 체인지에서 진짜 공식적으로 나온 목걸이 굿즈가 있는데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게 그 험프티록이랑 덤프티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험프티록이 저번에 그게 굿즈로 나온 거예요. 네. 너무 예쁘게. 그래서 바로 샀고요. 네. 그리고 제 버즈 케이스에도 지금 캐릭 체인지 지금 스티커가 하고 계신 거예요?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다 해줬지만 오래 붙여놔서. 근데 진짜 완전 찐 덕후. 저 완전 덕후. 찐 아직도 오타쿠. 좋아합니다. 진짜 제가 이번에 우왕동시만 하면서 본 모든 분들 중에 제일 찐 덕후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보너스 코너까지 잘 맞춰봤고요. 근데 저희 벌써 오늘 방송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게스트 두 분께서 그럼 이제 찐 덕후로서 캐릭 체인지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백미를 꼽아주실 거고 저는 그 백미를 핵심 약재로 우왕동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백미부터 경민 씨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네. 앞서 말했지만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토마는 아버지의 죄 그리고 부재 때문에 이스터라는 회사에게 약점을 잡혀서 한동안 엑사를 제조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또 리마 같은 경우에는 네. 어릴 때 유괴를 당할 뻔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 부모님의 압박이 네. 조금 심한 상태였고 그 압박 때문에 가디언즈 활동까지 지장이 갈 정도였거든요. 근데 또 이제 캣캣츠에서는 보통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악역들에게까지 아련한 사연이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캣캣츠의 주된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 사연을 다 보여주고 그걸 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진짜 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세연 씨가 두 번째 백미 꼽아주세요. 저는 사춘기와 꿈을 표현한 만화라는 점에서 캣캣의 백미를 꼽고 싶어요. 네. 초반에 아무가 쿨앤스파이시라는 설정을 박아놓고 있었지 진짜 자신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했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가 그런 혼란을 많이 겪는 시기가 바로 딱 사춘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 말고도 그 당시 가디언즈 멤버들 전부 다 한 번씩 슬럼프를 겪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지금 딱 청소년기에 접어들 애들이 약간 방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걸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꿈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담아냈잖아요. 네.
처음에는 XR을 만들려고 노래를 불렀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는 세라의 모습이나 아니면 처음에는 진짜 자신의 꿈이 아니었던 무용가라는 꿈을 쫓던 시우가 결국 하고 싶었던 게 운동이었던 걸 깨닫고 다시 도전하는 걸 보고 저도 꿈에 대한 공감이나 자극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캐캐치 하면 이런 자아와 꿈 이런 걸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백미는요? 역시 캐캐체의 백미 중에 하나는 변신 장면이지 않을까 제가 맞죠. 생각을 합니다. 캐캐체는 일단 프리큐어 같은 다른 만화처럼 변신 장면이 매번 똑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의 경우에는 특히 변신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매주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 아무는 어떤 캐릭터랑 변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다이아가 등장했을 때는 다이아랑은 대체 언제 변신을 하는 거지 싶기도 했고 맞아. 특히 2기를 봤을 때는 에밀리 포춘으로 변신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는 정말 심장이 웅장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변신 장면뿐 아니라 마음의 알이라는 요소나 변신을 해서 알을 정화시키는 설정 등 마법이나 환상적인 요소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연이가 말해준 것처럼 캐캐치는 사춘기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어린 친구들 마음에 잘 닿을 수 있도록 마법이나 변신 같은 요소를 더해서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야기 전개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세 가지 백미 정말 너무 잘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이것들을 핵심 약재로 오늘의 우황동심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의 사춘기와 꿈. 그 다음으로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드는 인물들의 사연들. 마지막으로는 변신 장면을 비롯한 캐캐체만의 마법과 환상적인 요소들까지 넣어주면 오늘의 우황동심안 완성입니다. 이렇게 우황동심안이 또 하나 완성이 되었는데 출연해주신 두 분 오늘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황동심안이 자신이 누군지 헷갈린다는 이 사연자님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 오늘 이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 함께 앞에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